자, 그럼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저희 앱솔루션 센터를 두 번이나 방문해 주신 김태훈 총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김태훈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초대해 주셨는데요. 멀리 미국까지 한 번 더 오게 됐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젊잖아요. 네, 레파토리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려면 항상 부담스럽죠. 무슨 말씀을 드릴까? 뭐 많이 다닥 다 드렸는데 새로운 걸 또 해야 될까 하다가 뭐 어쨌든 우리가 항상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새롭다고 듣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회장님 강의 속에, 박사님 강의 속에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새로운 거라는 건 없어요. 새로운 거는 누가 새로워져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이용균 총장님을 모시고 한 6년 7년을 같이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거진 식구처럼 이렇게 지나면서 후원도 받고 또 총장님 다른 데 후원 가실 때 형제라인 후원 가실 때 이렇게 이제 운전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한 6년 가까이를 같이 지내면서 우리 이용균 총장님 열정 아시죠? 하루에도 3번씩 강의하는 날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주일날 빼고 토요일까지 하면은 일주일에 6일인데 최소한 일주일에 10번 내지 많게는 20번까지 이용균 총장님은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 해에 들었던 강의와 마지막 해에 들었던 강의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총장님 강의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데 그 강의는 달라졌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받아들이는 김태훈이란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면서 그게 머릿속으로 와닿던 것이 점점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은 똑같은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변화되면서 또 내 긍정적인 마음 때문에 똑같은 강의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회장님도 매일 같은 강의 하시죠? 저도 다른 강의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은 이제 뭐 같은 강의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애터미에서 제가 이제 로얄 마스터라는 이런 황제가 아니라 황실의 어떤 귀족 같은 거죠. 이 귀족이 된 거, 애터미의 귀족이 된 것은 단 하나,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먼저 왔고 제가 여기에 집중 몰입을 좀 했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요. 특별함을 전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 이제 공유 드릴 게 있어요. 먼저 PPT를 이번에는 제가 PPT를 좀 활용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좀 머리를 예전에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안 보면 잘 못 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요즘 뭐 사상 초유의 일들이다라 하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저는 그래요. 사상 초유는 맨날 와요. 왜? 새로운 것들은 계속 오기 때문에 언제나 초유였어요. IMF 때도 그랬고 서프라임 모지기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애터미가 예전에 구원파라고 공격받았을 때도 그랬고 메르스가 왔을 때도 항상 힘들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이겨냈어요. 그 초유의 것들을, 새로 오는 것들을 다 이겨냈고요. 이번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왔지만 우리는 잘 이겨낼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또 이제 비대면 이제 이런 직장에도 나가지 않는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 구글이든 뭐 이렇게 MS든 또 이제 많은 트위터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이런 모든 곳에서 지금 이제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택근무들이 이루어지는데 모두들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이렇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도 재택근무는 지속될 것이다. 왜? 그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애터미 역시도 이런 유통, 특히나 이제 이런 방판이 곁들여진 네트워크 마케팅 또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세를 넓혀가는, 조직을 넓혀가는 우리 같은 업종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굉장히 많은 적응을 해나갔고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은 이거 역시도 우리가 또 딛고 일어설 어떤 그런 디딤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달라진 일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는 이렇게 결혼식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객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줌으로 참석하듯이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는 하객들이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영국의 BBC 뉴스에서 이제 한국을 소개한 내용들이고요. 지금 저기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장례식 이런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그래요. 드라이빙스루 하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롯데리아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인점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음식들 받을 때 많이들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장례 절차도 이렇게 드라이빙 스루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가서 단추를 누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문이 열리고 거기에 영정 사진과 또 이제 분향소가 있어서 이렇게 분향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금 여기 분향하고 계시죠? 이렇게 분향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거 참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상가집을 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추억처럼 또 옛 이야기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상이 바뀐다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도 인공지능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뭐같지요? 눈사태 또는 쓰나미처럼 몰려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눈사태, 쓰나미가 왜 여기에 비유가 됐을까요? 눈사태, 쓰나미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한참 전에 이제 저쪽 태국의 어떤 휴양지에서도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그냥 쓰나미에 의해서 희생된 적도 있고요. 눈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급속한 변화 때문에 그래요. 막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왔고 특히나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사람이 필요한 곳이라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신발 공장에서 예전에 3,000명 정도가 했던 일들을 이제는 5명. 앞으로는 이렇더라고요. 만여 명이 했던 일들을 2명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유턴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이키가 독일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 다시 독일로 가고 있고요. 나이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왜?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인건비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공장들이 구축이 돼요.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는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럼 공장 하나면 뭐 장사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서빙을 하려고 해도 지금은 이렇게 로봇이 우리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를 떠나서도 이런 실업대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앞에 있는 아이더 폐점, 아이더라는 이제 등산복. 지금 한때 유럽이나 해외 여행 가보면은 등산복 입고 멋진 뭐 아웃도어 입고 다니는 분들 다 한국 사람들이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었어요. 메이커도 많았고요. 근데 대부분 다 철수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입점한 그런 기업들 다 철수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 선배님 가게예요. 선배님 가게가 아니라 엄청난 매장이죠. 아이더라는 매장을 3개나 하고 있고 K2라는 매장을 3개나 했던 이 선배님이 최근에 이런 가게 점포들을 전부 폐점하고 있어요. 저희 선배님 가게예요. 옆에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K2인데 역시 여기도 벌써 이미 오래전에 폐점을 했어요. 이분 진짜 많은 돈을 벌었었지만은 지금 오히려 이런 많은 부분에서 손실을 보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저한테도 호소하고 있어요. 뭐 앞에 맛있는 음식 있죠? 여러분들 저녁 식사 지금 하셨을 것 같은데 회 좋아하세요? 저 회 참 좋아하는데요. 맛있어요. 군침이 도네요. 자, 이렇게 진짜 맛있는 이런 횟집, 이걸 운영했던 제 친구가 또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여기가 지금 그 보증금하고 빼고도 그 안에 인테리어랑 시설비가 4억 5천. 4억 5천이 들었는데 이걸 2개나 폐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장사가 뭐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저한테도 이제 돈을 몇 번 빌려달라 그래서 조금 빌려주기도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거절을 했어요. 너와 나와 이런 우정이 깨질 것 같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지금은 점포를 정리하고 지금 이제 보험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애터미 하자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하나 봐요. 저한테, 친구한테 오는 것이. 뭐 동네에 지금 많은 가게들이 문 닫아요. 제 지인들 중에 뭐 닭갈비집을 10년이나 했던 우리 김희숙 본부장님 아실 거예요. 여기 춘천 닭갈비라고 10년 넘게 했던 제 후배가 문을 닫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집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동네에 점포마다 임대 한 건물에는 1층 전체가 임대가 붙어버린 건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이전에도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순수익이 85만 원밖에 안 돼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식당 일을 하는 분들은 한 200만 원 받아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접시를 닦을까요? 아니면 주인을 할까요? 여기서 주인을 안 하고 접시를 닦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애터미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자영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망가지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형 쇼핑몰들도 지금 큰 손실을 보면서 많은 점포들을 지금 문 닫아가고 있어요.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어스, 메이시스, 토이저러스, 리만 마커스, 진짜 많은 그런 세계적인 굴지의 어떤 그런 백화점들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는데 결국에 뭐예요? 파산. 미국 역시도 대공황 수준이다. 쇼핑몰들이 3분의 1 정도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3,35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버리고 5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그 경제 인구에. 그만큼 지금 미국 역시도 힘들어요. 이런 쇼핑몰들이 힘들어지는 반면에 오히려 누군가는 먹고 쓰고 발라야 되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더라. 그것이 어디냐? 온라인 쇼핑몰이죠.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 온라인 쇼핑몰이 그냥 컴퓨터뿐만 아니라 PC 말고도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저 역시도 지금 예전에는 PC로 온라인 쇼핑을 했는데 지금 거진 100%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 스마트폰의 그런 보유 대수, 그다음에 증가하는 그 어떤 추세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세계 인구가 70억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53억이 전기를 써요. 그런데 전기를 쓰는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쓰고 있더라.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우간다 같은 경우는 약 300만 명 정도가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모바일 폰을 1000만 명이나 쓰고 있다. 결국에 뭐냐면은 모바일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같이 살아야 될 그런 내 신체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자, 앞에 보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아요. 쿠팡 잘 되고 아마존 대표적인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이에요. 옥션, 한국에서 지마켓 잘 돼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들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대기업들 위주로 잘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자리를 잡으려면은 어떤 손익분기를 넘기려면은 수년 동안 투자를 해야 돼요. 또 많은 서비스, 말하자면 광고도 해야 되겠지만 광고를 안 하는 쿠팡 같은 경우도 1년에 1조 몇 천억씩 적자를 봐요. 왜 그럴까요? 새벽 배송이라든가 그날 당일 배송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장점이고 어떤 PR 거리예요. 자기들이 어떤 광고 비용을 대신 그걸로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많은 적자를 봤어요. 쿠팡 지금 4억 넘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그 적자를 자기들이 품고 갈까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이게 전가시킬까 여러분들이 다 상상해 가시죠. 다시 말하면은 결국에 대형 쇼핑몰들만이 자본을 가지고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앞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건데요. 특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알리바바, 그다음에 알라딘,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카카오 또는 이제 네이버들이 지금 이제 대형 쇼핑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대형 쇼핑몰들은 플랫폼들은 어떤 그런 오픈마켓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와 물품들을 연결해주고 소비자들은 그걸 통해서 편리함 또 저렴함을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하고 있지만은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아요. 모든 수익이 이런 대기업들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강력한 컨텐츠, 그 다음에 큐레이션을 가진 이런 대기업만이 이런 소득의 어떤 독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미래는 없다. 플랫폼을 모르는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모르는 특별한 이런 개인들은 더더욱 우리한테 미래는 없다. 그럼 우리는 플랫폼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한테 대안이 없어요. 근데 대안을 만들어준 기업이 있어요. 애터미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그 옆에다 공유 경제라는 걸 붙여요. 공유 경제. 또 하나 연결 경제를 얘기해요. 뭐냐면은 애터미도 다른 플랫폼과 같은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서비스와 제품 재화들을 소비자들과 연결해 주지만 그 중에 매출액의 35%를 소비자들에게 애터미를 소개한 소비자들에게 그것을 공유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플랫폼에 발생한 수익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소비자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통의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한 더더욱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프리 이멜트라는 제네럴 일렉트릭 CEO가 이런 말을 해요. 생존하는 기업, 생존하는 거, 그다음에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다면은 먼저 선량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착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다음에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굿컴퍼니라는 이 책에 보면은 착한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 소비자들은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선함을 이길 수 없다. 말하자면 선해야만이 소비자 편에 서야만이 우리가 유통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유통에서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1등 아마존 지금 49.1%를 재작년에 점유를 했어요. 어마어마해요. 이 매출은 지금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 매출이 점점 누군가한테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뺏겨가고 있어요. 매출은 늘지만 점유율은 뺏겨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존은 해적판, 짝퉁 제품도 그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취급을 해요. 그렇지만 사기꾼들이 올려놓은 이 제품에 대해서 아마존은 책임지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에서 어떤 제품들을 샀었어요. 우리 센터에 이제 온수기가 필요해가지고 미국 아마존에 이제 제품을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저는 이제 그런 원래 제가 이제 공대 쪽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장 쪽도 운영해봤기 때문에 손 재주가 좋아요. 좋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온수기를 달아놓고 물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센터에서 이제 우리 밥을 해 먹으니까 센터에 있는 팀장님이 전화 왔어요. 총장님 이거 엉터리인가 봐요. 이거 연기 나요. 제가 가봤죠. 그랬더니 회로가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존에다가 이제 못하는 영어로 이메일도 보내고 연락을 막 취했는데 아마존에서 온 답은 뭐냐면은 아마존은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는 가게만 빌려줬을 뿐이니 판매 당사자랑 이야기를 해라. 근데 그 판매 당사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이메일에 답도 없어요. 말하자면 사기꾼인 거죠. 자, 그만큼 아마존은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존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1년에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갖고 있어요. 약 11조의 순이익을 보고 있지만 아마존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재투자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냈던 세금들을 이런 부가세라든가 이런 냈던 세금들을 돌려받음으로써 오히려 종합소득세 말하자면 법인세죠. 그런 법인세들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돌려받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역할 말하자면 사회의 일자리도 없애가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사회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비도덕적인 회사가 아마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어차피 온라인 쇼핑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지만 그 점유율은 점점 다른 곳에 뺏기고 있더라. 어디로 뺏기냐면요. 월마트라는 곳에 뺏겨요. 그래서 월마트에 대한 제가 이제 어떤 그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월마트가 도대체 아마존보다 우위에 쓴 게 뭔데 왜 아마존의 고객들, 점유율들을 뺏어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급증하는데 월마트 역시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급성장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마존을 대적할 수 있는 이유 딱 나와요. 뭐냐면은 아마존보다 판매자들 말하자면 장사하는 분들한테도 수수료를 적게 받아 절반 이하로 받고 있다.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도 좋죠. 플랫폼을 이용한 말하자면 고객이에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잘못 사요. 아니면은 또는 불량품이에요. 그랬을 때 이 월마트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그 판매자들한테 반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반품을 받냐면은 월마트 자체 더군다나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월마트 오프라인 그런 매장에서도 반품을 받아준다. 그런데 또 하나 그런 나쁜 제품 불량 제품들이 반품되었을 때 월마트가 돈을 들여서 그것들을 폐기 처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월마트는 판매자 또 우리 같은 직접 소비자 말하자면 월마트의 고객들한테 100% 고객 편에 서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아마존의 어떤 그런 점유율들을 뺏어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생존하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다라면 먼저 선량한 기업이 되라. 정선상략. 바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참 애터미도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한번 또 찾아요.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애터미 창업 초부터 걸어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들과 또는 이런 방판 같은 그런 유통들과 경쟁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 대형 할인 매장과 경쟁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포부를 밝힌 박한길 회장님에 의해서 창업됐고, 또 애터미는 100년 기업이 되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애터미에는 100년을 갈 수밖에 없는 기업 문화, 그 착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면은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휘둘릴 일이 없어요. 또 모든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또 판매자, 우리한테 거래하는 모든 회사의 소비자 고객들이 또는 회사의 직원들마저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나눔의 문화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뭐냐면은 애터미는 내가 벌어서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남들 걸 뺏으려 하지 않아요. 결국에 나눠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싸게 팔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수익이 생긴 것들을 많은 배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욕심내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가 왜 필요할까요? 저는 박한길 회장님 믿어요. 또 박한길 회장님한테 감동도 받았고, 저분이라면 내가 만들고 싶은 회사, 내가 함께하고 싶은 회사 저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저분과 하는 게 너무 자부심이 생기고 이 애터미에 대한 사랑이 넘쳐요. 그렇지만 저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2세들이 있겠죠? 3세들이 오겠죠? 그들이 과연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까? 물론 회장님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와 어떤 신앙심을 통해서 자기 2세들을 잘 가르쳤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따라하지 않는다라면 인간인 관계로 그랬을 때 이 문화가 필요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옛날에 저쪽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난 나라였죠. 굉장히 아주